오랜만에 밤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즘 계속 바빠가지고요. 밀린 택배도 보내야 되고, 낮에 이제 아무래도 봄 기운이 오니까 손님들도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고, 일도 많이 밀린 상태. 그래서 밤에 다시 찍게 됐는데, 지난번 거를 이제 이어서 약재 살포할 때 그 주의사항, 이렇게 주의사항 및 좀 아셔야 될 거, 그리고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어제 그때 마지막에 말씀 뭐 드렸더라? 제가 자료를 올려 드릴 건데, 그리고 저기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희미하게 원래 그냥 하려고 이렇게 한 거라, 보이시나? 이제 어둡게 보시라고 하니까, 여기 되게 뭐 상세하게 보셔야 할 거는 제가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고, 이제 소리로 이렇게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저 자료는 올릴 거거든요. 요 위치 맞나? 자료는 올려드릴 거니까 그 화면 자료 보시면서 그냥 얘기만 들으셔도 돼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선인장 연구소인가 농진청 자료인가 그거 보시면은 자료는 같이 띄워드릴게요. 진짜 막 그 다육식물에 생기는 그 병에 말고 일단 충에만 보더라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제대로 하려면 그냥 뭐 다달이 뭘 해야 돼. 그래서 그 방법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좋지만 369, 3월 전후, 6월 전후, 9월 전후 그거 꼭 하시라는 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매니아 분들 또는 저희 매장 같은 경우 예방적 방제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살포하고 또 생기는 거 있잖아요. 생기는 거는 뭐 추가를 하시면 되니까, 그 정도만 예방적 방제를 하면 뭐 큰 피해는 없겠다, 밀도를 많이 줄일 수는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제가 369, 369 외우기 좋게 이렇게 한 거고, 살균은 26, 10인데 그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외우기 쉽게 하려다 보니까 저기 했는데, 3월 달에 하시고 6월 달에 하시고 9월 달에는 이라는 것보다 3월 전후, 6월 전후, 9월 전후 그런 뜻이에요. 뭐 넓게는 뭐 한 달 사이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저번에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뭐 이게 아무튼 지금 살충제 살포 영상을 찍긴 했는데, 저는 아직은 안 해요. 조금 영하 기온이 지금 내일 모레까지 영하라고 하니까 지금보다는 진짜 마을 그대로 완전히 흠뻑 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때가 한 3월 한 10일 이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 좀 해요. 완전히 흠뻑 그냥 뿌리까지 완전히 적실 정도로 저희는 전을 하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하기 때문에 날이 좀 포근한 날 하고,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그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에 하나 뭐 어떤 타이밍을 떠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흠뻑 줬을 때 데미지가, 내가 키우는 식물이 좀 데미지가 덜 있는 그런 날씨, 그래서 제가 그런 날을 택해서 한번 흠뻑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는 뭐 이렇게 뭐 매달 뭐가 생기고, 파밤나방 뭐 깍지벌레, 귤가루 깍지벌레인가, 그 다음에 뭐 담배가루에 뭐 진딧물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좀 저기 여러 가지 약을 쓴다는 게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먼저 369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이 자료가 좀 희한한 게 응애가 없어. 왜 응애가 없는지 모르겠네. 좀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제가 저기 한 자리 아니에요. 농진청인가 선인장연구소 자료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주의하실 거, 금품종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뭘 자꾸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하우스 오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볼 때마다 애가 뭘 하고 있어. 이 습관. 항상 뭐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뭐 할게요. 뭐 어려운 거 아니, 저기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지금 포트에다가 저거 흙 채워 놓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지 않긴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일부러 저기도 천도 깔아놨어. 저기 우리 알바 언니가 만들어줬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금품종 같은 경우를 이제 좀 주의할 게 있는데, 친환경 자재의 특성상 식물의 추출물이 많기 때문에 약간 갈색이에요. 갈색이라, 이것도 제가 퐁당퐁당한 거, 저 예전에 작년인가 금땡이 저 퐁당퐁당한 거, 그 자료도 이렇게 사진 올려드릴게요.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살짝 아마 갈색일 거예요. 갈색 물에. 일반 농약은 대부분 흰색. 그래서 얘가 이렇게 딱 약을 쳤는데 좀 덜 마른 상태에서, 덜 말았던 건 우리 눈에는 말라 보이지만 실제로 자세히 보면 묻어 있겠죠. 그 다음에 약이다 보니까 달라붙는 성질도 있을 거고, 햇빛에 쫙 맞았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 방울복랑금, 그 다음 걔 워낙 이제 그 노란색 부분이 유달리 많잖아요. 참금은 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 흰색의 바탕에 있는 금품종은 반드시 내가 키우는 환경에서 좀 한번 만만한 것 좀 살포해 보시고 확대하시는 게 좋아. 꼭 금품종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약재나 무엇을 할 때는 항상 먼저 테스트 한번 해 보시는 거야. 그 세상에 진짜 어마어마한 식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안 맞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치는 환경이라든가 내가 키우는 스타일로 얘가 안 맞을 수가 있어. 그 뭐를 했을 때 아무리 좋고 뭐 한다 그래도 나랑 안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나랑 안 맞는 거야. 그러면 항상 소량만 테스트를 하고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쳐대니까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는 그 문제가 없어. 왜 그럴까?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일소 피해, 얼룩이 생기던 태워버리던 그거는 일소 피해예요. 약을 주던 뭐 영양제를 주던 물을 주던 얼룩이 생기고 화상처럼 있는 거는 일소 피해야. 햇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 물을 주고 태운 거는 물해라고 안 해. 사람들이 물해라는 거 들어봤어요? 아 이거 햇빛에 태웠네, 화상 입었어요 그래. 근데 영양제나 약 주고 태워 먹은 거는 약해라고 그래. 그것도 이게 오피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늘이 진 상태에서 흐린 날에 살포를 하면 그런 해는 별로 없어요. 그 일소 피해, 햇빛에 대한 피해, 그게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하고 차강하고 흐린 날에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상 가치도 떨어지지만 관상 가치를 떨어지는 거를 이게 그 햇빛에 되면 이제 얼룩이 생기거나 태워버리니까 관상 가치도 떨어지지만 주 목적은 천천히 말라서 내 눈에 안 보이는 벌레를 최대한 잡아내는 게 1순위이기 때문에 그늘, 흐린 말, 그런 차광막 치고 그늘진 곳에서 흐린 날 하시라고 자꾸 잔소리 하는 게 그 이유예요. 아무튼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할 거야. 그 다음에 또 주의사항, 이거는 친환경자재든 일반 농약도 해당이 되는데 이건 제가 샘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농약을 웬만하면 사용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친환경자재 위주로만 보이지. 이거는 그 사용을 하니까 지금 몇 년 된 거, 오래된 거예요. 오래됐는데 몇 년도 거야. 좀 먼지도 막 많고. 제가 이거 예를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대충 할게요. 일단 대충. 보통 일반적인 그 1리터에 뭐 1mm든 2mm든 제가 자꾸 흔들고, 예전에도 그 다른 분 저기 유튜버 하시는 분 영상 찍어서 습관적으로 저는 막 흔드는데 그 이유가 있어. 이유가 왜 그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농약이든 친환경자재든 보통 잎재가 있고 뿌리는 게 있고, 그리고 수화제라고 해서 이제 물에 타는 거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제라고 해서 또 있는데 그냥 액체랑 가루랑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자, 대부분 이제 액상도 많고 가루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약을 타서 흔들리는 건 잘해. 흔드는 건 잘해. 거품나게 흔들시라 했죠. 자, 이렇게 지금 흔들었거든요. 꽤 오래 흔들었다고 치고, 이거를 잠깐 놔둘게요. 제가 잠깐 이렇게 놔둘게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할게요. 조금 이따가. 나는 약을 꼼꼼하게 쳤는데 잘 안 죽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몇 가지가 있죠. 그 약이 그 벌레에 효과가 없을 때. 그 다음에 일부 농약 성분에 이제 살충제, 보통 깍지를 많이 깍지, 보통 우리가 이제 다육이는 대부분 깍지벌레 하니까. 그 깍지벌레에서도 일반 농약, 화학 농약 중에서도 뷰포르페진 합제라는 게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그 성분 중에 뷰포르페진 합제라는 거는 뷰포르페진의 성분에 그 플러스 뭐가 이렇게 자꾸 붙어. 그러면서 이제 다양하게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어떤 성분은 성충에 효과가 없어요. 그 뒤에 물론 뭐 무슨 귤가루 깍지벌레, 무슨 깍지벌레 성분은 써 있는데 실제로 현정에 적용을 하다 보면은 안 들어. 되게 유명하고 엊그저께도 어떤 유튜버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신 들었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뒤에 성분의 표시가 써 있어.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단 말이에요. 차곡차곡. 이미 밀도가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된 경우에는 흠뻑을 쳐도 껍데기만 묻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튕겨나가잖아요. 그래서 안에 박혀 있는 게 안 죽어요. 그게 제일 많아. 다른 게 효과가 있던 늦게 오던 뭐를 하던 그런 게 많아. 그래서 제가 며칠 뒤에 한 번 더, 아니면 며칠 뒤에 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겉에 있는 애들은 약이 맞아서 죽었다 한들 속에 차곡차곡 막 좀비처럼 막 시체처럼 막 이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애들은 약이 안 묻을 수가 있어요. 담궈도 거기까지 못 들어가. 그래서 며칠 뒤에 또 살포하라는 이유가 또 그런 이유고, 그 다음에 쳤는데 바로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약재에서 기작이, 작용 기작이 있거든요. 그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탈피할 때, 그러니까 탈피할 때까지 살아있는 애들이 있어. 보통 이제 그 먹어서 죽을 때가 있고, 얘네들이 몸에 맞아서 죽는 것도 있고, 호르몬 교란이라든가 뭐 신경계를 뭐 교란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을 쳤는데 계속 뜯어먹고 있어. 죽지도 않아. 막 살은 통통하게 쳐가지고. 근데 그거는 탈피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며칠에 한 번, 그래서 일반 농약도 뒷면에 보시면 뭐 며칠 간격으로 몇 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그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이것도 거기에 해당이 돼. 방제가라는 게 있어. 방제가. 화학농약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정확한 자료는 아니에요. 저도 이제 저기 교육받으면서 예전에 또 까먹으니까 또 집중하는 게 있고 집중 안 하는 게 있으니까. 방제가라고 있는데, 일반 화학농약은 80에서 90% 정도라고 보통 자료가 나오고, 친환경자재는 변수가 많아요. 60에서 90%? 어떤 97%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자료 저희가 사용하는 거 띄워 드릴게요. 어떠한 병 해충에 있어서 그 방제가라고 뭐냐면 100마리가 있다고 쳐. 100마리가 있어서 어떤 약을 살포를 했어요. 꼼꼼하게 잘 붙였어. 정확하게. 그러면 방제가가 90이다. 그러면 90%는 죽고 10% 10마리는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 한 번만 딱 쳤으면, 제대로 맞췄을 때 10마리가 또 증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나중에 확 늘어버리죠. 그래서 며칠에 한번 또 살포하라는 게 그 이유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테스트를 할 때는 아마 예를 들어서 약재라든가 그걸 회사에서는 아마 정확하게 다 맞았다는 전제하에 테스트를 할 거예요. 최대한 꼼꼼하게 쳐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구석구석 있는 걸 어떻게 다 쳐? 제가 하는 데까지만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제가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맞춰서 다 꼼꼼하게 맞춘다 한들 몇 마리는 또 살아남기 때문에 또 며칠 뒤에 또 쳐야 되는 거. 그게 이유예요. 그런 게. 아무튼 그런 방제가라는 것도 있고, 이 민감한 거, 얼룩이 싫으니까 얼룩이 잘 안 생기는 약재를 살포를 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관상, 우리는 이제 먹는 게 아니고, 먹는 것도 얼룩이 생기면 별로 안 좋겠죠. 아무튼 관상 가치 때문에 살포를 하는 건데, 그 어떠한 약재나 뭐나 시간이 지나면, 물 주거나 이렇게 지나면 이게 씻겨지는데 유독 심한 애들이 있긴 있는데, 내가 이게 벌레가 있고 병에 걸렸으면은 그 정도는 그냥 하셔야지 뭐 어떡할 거야. 그래서 저도 뭐라고 해야 돼, 그 전부터 이제 제가 이제 친환경자재 판매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것 중에 다스하고 노피엔 같은 경우가 있으면, 일반 살충제는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친환경 얼룩이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금품종의 햇빛에 대인 거 외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10개 하면 대부분 녹색 잎을 가져기 때문에 뿌연 하얀색 약흔 얼룩, 약흔이 안 생겨. 근데 일반 농약은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대부분 흰색에 이렇게 쫙 붙어버리니까. 근데
어찌됐든 병해충에 걸렸으면 약은 치셔야지. 그래서 아무튼 제가 타협을 본 게 뭐냐면, 뭐 살충제는 뭐 친환경자재에서 벌레를 죽이는 성분은 큰 영향이 없고, 살균에 그거 좀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뭐 살균제 편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쁠 때잖아요. 이쁠 때라서 살균제 칠 건데요. 그러면 저는 노피엠을 추천을 드리고, 걔가 얼룩이 별로 없거든.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거의. 걔도 식물 추출은 좀 맑은 색이야. 근데 다싹은 좀 있어. 근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얼룩을 너무 깊이 하지 마시라는 건데, 근데 뿌여니까 보기 싫으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뭐. 그리고 그 얼룩 있잖아요. 그거 저기 그 뉴스막 그 섞어가지고 막 흔들어서 살포를 하시면 괜찮아. 그 덜해. 왜냐면 확산이 잘 되고 잘 녹아버리니까. 뭐 그런 거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 그 내가 또 적어놓은 게 있는데 까먹을까봐. 뭐였더라? 저기 있어. 약을 치고 물러서 죽었대. 이제 이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야. 약을 저는 무슨 농약이든 뭐든 이게 친환경 자재든 흠뻑 쳤는데요, 물러서 죽었어요. 며칠 뒤에 가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약해 같아요. 글쎄, 저도 이걸 뭐 전수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불가능하죠. 근데 제가 경험, 그 다음에 아는 지식의 한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러서 죽는 거는 물은 이 약물에 막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종일 뭐 보통 이제 담그시는 분들 있죠, 하루 종일.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어. 얘가 이제 흡수가 돼 버리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물러서 죽었다는 표현은 그런 거보다 그 물음병 있잖아요, 그렇게 후두두 떨어지거나 썩어서 죽는 거. 그런데 과연 그럴까? 저도 이렇게 하면서 약을 치면은 그 다다음날 물르는 게 있어요. 왜 물렀을 건데 저는 약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해. 왜 그러냐면 약이 물이죠. 대부분 물이잖아, 물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다육식물의 주된 우리가 물러서 죽는다고 물음병이라고 칭하는 거는 대부분 토양전염병이라고. 토양전염병의 특징이 토양에서 발생을 해서 뿌리를 타고 물관을 따라서 이동해서 위로 쭉 올라가면서 잎이 툭툭툭 떨어져. 그런데 약을 치고 또는 무슨 영양제를 주고 후두둑 떨어졌다? 그러면 걔네가 약 저기까? 뭐 영양제 뭐 내가 뭐 어디 농약방 가갖고 뭐 되게 좋은 영양제를 줬는데 물에 타서 줬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걔네들 성분은 그 성분이 없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어떤 거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저거 물만 줘도 죽었으래요. 물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도감물을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약을 흠뻑 쳐주면 그 병원균이 있는 애들은 같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한번 걸리면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약을 쳤는데 오히려 그게 도화선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게 올라가는 거야. 특히나 잘 보세요. 약을 주로 언제 쳐? 이맘때 친다고, 따뜻해지면. 특히 이제 장마철 갈수록. 그러면 제가 몇 도에서 감염이 되고 몇 도에서 발현이 된다고 했죠? 18도 전후에서 감염이 되고 30도 전후에서 발현이 돼.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나 가을이나 이른 봄에 일찍 분갈이를 해도 걸렸다면 잠복을 해 있다가 걔가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물을 적극적으로 주고 약을 적극적으로 주는 온도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얘가 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요즘에 물 흠뻑 주면은 아마 물러가는 거 생기실 거야. 그게 그 이유야. 왜 잠잠했다가 왜 갑자기 요즘에 여름도 아닌데 왜 생기지? 30도 가까이 지나니까. 하우스는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어제도 제가 바빠갖고 건너편 하우스에 그 저기 문 조절을 그 창 조절을 잘못했는데 40도까지 찍었더라고. 그러면 하우스의 조건이 여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밖에는 봄이지만 아직 30도 올라가는 조건이 아닌데 하우스 안에 있는 조건이 30도 가까이 올라가는 조건이 된 거라고. 우리 집 베란다가 그 조건이 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잠복을 해 있다가 감염이 돼 있다가 발현이 되는, 나타나는 그 증세가 공교롭게도 내가 약을 흠뻑 쳤을 때, 그것도 죽지 말라고 흠뻑 쳤는데, 예방하려고 쳤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오해다, 그런 게 많을 것이다. 물론 전수검사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평균상 데이터나 자료를 보면 그런 게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또 잘 안 보이는데, 아까 제가 약을 탔죠. 왜 자꾸 흔들어야 되나? 나중에 이제 화날 때,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뭐 사진이 있으면, 사진이 있을까? 그거 있을까? 수화제든 뭐 유제든 뭐든 액체로 된 게 이렇게 물에 타서 몇 분 있잖아요. 그러면 약액이 가라앉아. 이렇게 이쪽으로 가. 이쪽 환하게 보여드릴까? 약액이 가라앉아. 지금 눈해상은 저기는 어쩌면 여기는 맑고 여기는 진해요. 그러면 가루는 더 그래. 가루는 몇 분 있고 아무리 흔들어도 뭘 섞어도 밑으로 가라앉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습관적으로 그 스틱 저기 계속 흔들었잖아요. 그거를 영상 촬영 중이라서 제가 이거 흔드는 거 까먹었는데, 저기 설명하느라고 저는 한 3, 4분에서 빠르게는 3, 4분, 뭐 또 5분에 한 번씩은 쳐요. 그 다음에 손으로 들고 다니는 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흔들면서 쳐요. 약액이 가라앉는다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충전식 분무기든 어떠한 분무기 형태가 그 호스가 빨아먹는 게 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꽂혀 있나? 여기에서 뭐 빨대가 쭉 있어서 가나? 아니죠.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도가 진한 애들은, 농도가 높은 애들은 물보다 비중이라고 해야 되나? 과학적인 말은 모르겠어요. 밑으로 가라앉게 돼 있어. 그게 저기 식혜 밀가루 탄 물 다 생각해 보세요. 쭉 가라앉아. 그러면 여기가 농도가 제일 높겠죠. 거의 원액 수준이 있는 거예요. 이쪽은. 여기는 맑은 물, 흐리멍텅한 진짜 뭐 저기 소 헤엄쳐간 국, 그 정도가 있는 거고. 그러면 처음에는 겁나게 흔들어. 막 흔들었다가 살포할 때 딱 되면은 뭐 이렇게 많으신 분은 시간이 더 걸릴 거고, 약액이 천천히 가라앉으면 이쪽이 찐한 게 있죠. 그러면 빨아먹는 거는 노즐 호스는 여기 연결이 돼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농도 진한 게 먼저 1차로 나가. 1차로 쭉 나간 다음에 다 치고 나면 얘는 사라지고 여기 맑은 물, 효과도 별로 없는 게 2차로 나가. 그러면 어떻게 생길까? 그러면 진짜 약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약해라기보다는 농도 장애. 진한 농도가 먼저 나간 거야. 그 다음에 흐리멍 거가 나간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농도 장애가 1차로 생기고, 그 다음에 약은 밑에서 이제 진한 애들이, 허연 애들이 빨려 나가니까 당연히 더 뿌옇게 되겠죠. 그리고 약 효과는 어떻게 될까? 진한 애들은 먼저 붙었으니까 오버가 된 거고, 흐린 애들은 진한 만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저어주는 습관을 좀 기르셔야 돼. 근데 이제 저기는 있어. 저기 핸드, 그러니까 저기 뭐야, 또 생각이 안 나냐. 충전식 분무기는 뚜껑을 따고 스틱을 넣어서 가끔 저어가면서 친다고 하는데, 핸드형, 그러니까 손으로 드는 분무기도 흔들면서 되는데, 제일 애매한 게 5리터짜리 10리터짜리 그 범위예요. 압축 분무기. 걔는 뚜껑을 따면 안 되잖아. 약간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가끔은 들고 좀 흔들어 주시라는 거야. 처음에도 좀 완전히 저으시고. 그래서 뭐 뉴스막이나 전착계나 섞는 이유가 그런 거고. 그래서 아무튼 5리터에서 10리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면 이거 내가 흔들으라는 게 뭐 내 것 때문에 흔들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 힘들어, 고생해. 매니아들은 좀 힘들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의무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야.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나. 괜히 햇빛에 태우고 남들 한다고 못 알아요. 그거를 내 식물 내가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양하실 거 꼼꼼하게 하시라는 그 이유야. 그 이유. 그늘막도 하고, 흐린 날 하고, 키피장 사장님 얘기해서 나 금품정도 많고, 이것도 햇빛에 또 되면 저 짜증이 나니까 봉 좀 몇 개 박아서 50%짜리 그늘막 좀 치게 한다 얘기하면, 내 자리 내 돈 내고 빌렸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거 그러면 해줘야지. 그런 거는 하면 좋지. 사장님들 해주세요. 얼마나 편해. 서로 편해. 서로 올 때마다 기분 좋게 키핑장 와야지. 그걸 아무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라는 거야. 제 얘기는 귀찮게 형식적으로 하시려면 안 하시는 게 좋아. 근데 말씀드렸잖아. 또 이거 나는 그냥 키우고 말란다. 그러면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복잡하게 그거를 해.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추려드리겠습니다. 결론. 흐린 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날씨가 푹한 날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차광만 50% 하면 더 좋습니다. 목적이 햇빛의 일소 피해도 있지만 천천히 흡수가 되면서 벌레가 죽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액이 가라앉으니 농도가 진한 농도장애를 입을 수가 있으니 흔들어 주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방제가가 일반 농약은 80에서 90%, 친환경자재는 60에서 90% 정도 되니 한 번을 해서 되면 좋으련만 잘 안 되는 게 있으니 예방의 목적은 저는 한 번만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예방은 그냥 내 눈에 특별하게 안 보이는 거. 하지만 생겼으면은 며칠 간격으로 2번 이상을 하셔야 방제가를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약을 치고 무르는 거는 뭐 약해나 뭐 다른 거에 그런 해보다 기존에 감염이 돼 있는 게 수간을 타고 물을 줬기 때문에, 약물을 줬기 때문에 물을 타고 발현이 되는 게 많다. 그런 정도만 알고 계셔도 그렇게 뭐 취미생활 할 때 더 이상 뭐 이거보다 더 이상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369, 3월 전후, 6월 전후, 9월 전후 그때 선택해서 6월 전후는 지금 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가볍게 치셔야 돼. 그때는 뜨거우니까. 3월 전후, 9월 전후는 흠뻑 돌아가도 큰 별 문제 없지만 6월달은 조심하셔야 돼. 뭐 일소 피해, 햇빛의 피해는 더 하고, 그래서 제가 이슬 매듯이 가볍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방적 방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생긴 건 그냥 하고. 그래서 저희 자재가 되게 많이 판매가 되는 편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세스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판매하는 거는 일반 농민들, 친환경 농법 농민들이 사용하는 자재고, 그 다음에 유기농업 자재로 등록이 된 자재예요. 그거 위주로 하지만 그래도 내 환경에 따라 편차가 심하고 하니 그런 거는 한번 내가 키우는 집 베란다 하우스 키핑장에서 한번 몇 개씩은 테스트, 한번 만만한 거 뭐 다 끼시겠지만 그저 만만한 거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점차 확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100% 방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점점 밀도를 낮춰가면서, 저는 지금 하우스에서 0에 도전을 해요. 근데 0이 안 돼. 왜 안 되냐면 기존에 관리된 거 애들도 어느 정도 비중을 많이 줄였는데 저희가 계속 재배하는 거, 근데 새로 유입되는 게 있잖아요. 유입되는 것 중에서 또 이렇게 퍼지고 하다 보니까 목표는 0인데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를 0으로 최대한 한다는 거지,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해. 아무튼 주기적으로 방제를 통해서 최대한 깨끗한 상품, 건강하고 이상이 없는 상품을 유통을 시키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자료 카페에서 참고하시고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곰띵아, 잘 알아들었지?